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새해 두 번째 주입니다. 새해 첫 주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었다면 이 두 번째 주는 그 설렘을 일상 속에서 하나씩 현실로 옮겨보는 주가 아닐까요? 새해에 세운 계획과 다짐들, 크든 작든 이미 한 걸음을 내디뎠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올해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응원합니다. 웰에이징과 웰다잉, 사전 의료 계획, 치매 가족 돌봄과 기억의 여정까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필요한 정보와 따뜻한 응원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안과 한 주를 살아낼 힘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소망의 문을 함께 열어가 보겠습니다. Pleasures and palaces, though we may roam, it ever slumber. There's no place like home. On exile from home, splendor deserts in vain. Oh, give me my lonely fetched cottage again. A charm from the sky seems to which seek through the world is never met with elsewhere. Home, home, sweet, sweet home. Home, home, sweet, sweet home. 내 쉴곳은 내 쉴곳은 my home. 나의 쉴곳 내 사랑 집 내 집뿐이니 나의 쉴 곳은 집 내 집뿐이니 home, sweet, sweet home, sweet, sweet home, my home.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2026년 새해를 여는 첫바람꽃, 그 영광의 11번째 주인공, 이목자님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희망은 언제나 삶의 틈 사이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한 사람의 삶의 여정 속에서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나왔어. 잘 있었니? 너희들 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잘생기고 좋은 거 내가 가질 거야. 이 말은 그로서리 스토어에 진열된 싱싱한 오가닉 야채들에게 제가 들려주는 속삭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음식 재료를 구매하면서 힐링을 받습니다.
80살인 지금까지 음식과 연애하듯 음식 재료를 사고 만들고 나누는 기쁨에 더하여 제가 가진 작은 재능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봉사자의 즐거움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저의 특별한 관심과 올바른 먹거리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까지 제 삶에 굽이쳤던 파도를 돌아봅니다. 저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일가 30번지에서 이남 7녀 중 첫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부모님께서 68년 동안 사셨던 집으로 제가 남정 국민학교 3학년 때 6.25가 발발했습니다. 우리 집은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서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쉽게 눈에 들어왔는데 용산 폭격대의 끔찍한 광경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사람들이 공중으로 날아가 전깃줄이나 큰 나무에 걸려 비참하게 죽어나갔는데 효창공원은 그야말로 공동묘지를 방불케 했습니다. 큰 웅덩이를 파서 이름 없는 시체들을 묻어버리는 피비린내 나는 광경들이 거짓말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당시 공립학교인 경기공업고등학교 교사이셨던 아버지는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에게 가해진 반동분자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고 14살이었던 오빠도 잡히면 학도병에 끌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공업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총살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방공호와 집 지하실에 숨어 지내며 간신히 총살을 면하신 아버지는 황달에 걸리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버티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든 집을 두고 시골 할머니께서 계시는 충남 호성군 홍동면 문당리로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가보니 할머니 댁이 불에 타서 산 밑에 초가집을 지어 살고 계셨는데 피난 온 다른 가정들도 대부분 몸을 누일 집이 부족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는 화재는 피난민들이 가진 것을 송두리째 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서울에서 온 학교 선생이고 오빠가 학도병으로 나가야 할 나이임을 눈치챈 동네 사람들로 인해 부모님과 오빠는 공주의 깊은 산속으로 피신해 들어가셨습니다. 시골도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눈에 띄는 젊은이들을 마구 잡아갔고 여차하면 고발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고발당해서 잡혀가면 무조건 총살을 당했기 때문에 일단 몸을 피하고 보아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남동생을 맡으라고 하셔서 저는 남동생과 함께 할머니 댁에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떠나버린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난생 처음 겪는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견뎌내려고 먹을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함께 피난 온 집에서 일하시던 아저씨가 산에 나무하러 갈 때 따라가 산나물도 뜯고 두개 나가숲도 뜯으며 시골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논에서 우렁이를 잡다가 장단지에 거머리가 붙었을 때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두려움과 함께 겁에 질려 울었던 제 목소리가 가끔 환청처럼 들려오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남달랐던 아버지는 제가 6학년 1학기를 마쳐갈 때쯤 서울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학교 내신 성적으로 중학교로 진학했던 이전 해와는 달리 우리 때부터는 입학원서를 내고 입학시험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살던 집에 와보니 눈앞에는 한강이 옆으로는 남산이 보이던 380평이나 되는 저택이 폭격을 맞아 허허벌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 밑에 있던 지하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철근과 시멘트로 튼튼하게 지어 놓았던 터라 그대로 남아있어 그곳에 온 가족이 올망졸망 모여 살았습니다. 6학년 2학기로 편입하기 위해 집 근방에 있는 금양, 효창, 남정 국민학교를 알아보았으나 학생이 넘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으로 피난 갔던 가족들이 속속 귀향해 학생 수가 부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는 수 없이 마포 국민학교로 진학했는데 집에서 너무 멀어 오가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야 했습니다. 먼 거리를 걸어서 다니느라 피곤해 수업 시간에 졸기 일쑤였습니다. 시골 학교 1등이었지만 서울 학교에서는 꼴등이 될 것 같아 밤을 새우며 공부했으나 서울 학생들을 따라잡지 못해 제 기초 실력을 탓하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명문 1차에 지원했으나 떨어지고 문영 여자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경기여 중에 떨어진 학생들이 이 학교로 다 모여 엄청나게 경쟁이 셌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6.25 폐잔병과 같은 상처와 1차에 못 들어간 열등감은 지금까지도 치유받지 못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서울여상에 진학했습니다.
여상으로는 한국 최고의 학교로 머리 좋은 아이들이 모였다고는 했지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버지께서는 많이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서울대에 못 갈 바에야 사회에 빨리 진출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여상을 선택했고 그 뒤로 묵묵히 학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사는 문교부 1급 자격증과 상공회의소 1단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각종 주산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매일 새벽에 나가고 방과 후에도 남아 연습했습니다. 타자는 영문과 한문을 습득했으며 역시 경연대회에 나가기 위해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졸업 전에 재무부 시험에 합격하여 채용되었는데 6개월 정도 다니는 중에 산업은행 채용고시가 있다는 학교에 연락을 받고 응시하여 합격했고 조사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산과 타자 실력이 월등히 인정받으며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제가 가난해서 취직한 줄 알고 측은하게 여기는 직장 상사의 말이 제 마음에 강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을지라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자존감에 상처가 난 듯 오래 끙끙 앓았습니다. 그날의 일이 계기가 되어 저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독학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제 기질을 발휘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원효로에서 홍제동까지 다녔던 학교가 멀어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라 이번에는 걸어서 10분 거리인 청파동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과를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길을 조금 돌아오긴 했으나 9명의 형제자매 중 유독 공부에 집념이 강했던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마음을 다졌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즐겁게 노래하며 신나게 뛰어놀다가 돌아가곤 하던 제자들, 학생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며 말입니다. 어렵게 진학한 대학이었기에 저는 대학 생활을 더욱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답심리에 있는 공민학교에서 돈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고아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봉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여름에는 동네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천막, 책상, 의자, 연료 등 겨울 월동 준비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방을 놓고 가르치다가 지갑을 잃어버려 버스비가 없어 답심리에서 원효로 일가까지 걸어가느라 장단지가 퉁퉁 부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고생스럽기는 했으나 가르치면서 배우는 경험을 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봉사하던 이수남 이사장님은 그 후 목사님이 되시고 은퇴하셨으며 현재는 오레곤에서 5에이커의 과수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요즘도 서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무료로 진행되던 타임지 수업에도 참석했습니다. 돈 주고 사기도 어려운 타임지를 무료로 가르쳐준다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바쁘게 다니다 보니 꾸밀 새도 없이 머리를 질끈 묶고 엄마가 사주신 옷과 단화를 신고 다니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뜻밖에도 대학원 입시와 유학시험 때 타임지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목자님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잦아지고 있는 홍수와 폭풍 이후에 숨은 건강위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호흡기 건강 문제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홍수 피해는 물이 빠지고 난 뒤에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숨쉬는 건강, 즉 호흡기와 관련된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큰 비와 해수면 상승이 겹치면서 대규모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수 직후에는 익사사고나 저체온증 같은 눈에 보이는 위험이 먼저 떠오르지만 그 이후에 남는 곰팡이와 오염물질은 보이지 않게, 그리고 오래도록 우리 건강을 위협합니다. 홍수 시 유입된 물에는 독성 화학물질, 농약, 중금속, 하수, 세균 등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이 마르고 난 뒤 그 찌꺼기들이 먼지처럼 공기 중에 떠다니며 우리가 숨 쉴 때 폐 속으로 들어가 천식, 알레르기,
기관지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는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위협입니다. 습기만 있다면 어디든 자라며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곰팡이 포자는 눈, 코, 기관지, 폐에 부담을 줍니다.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카트리나 허리케인 이후 침수 지역의 곰팡이 포자 농도는 다른 지역의 2배에 달했고 특히 실내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홍수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지붕과 창문, 한기구에 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누수 부위를 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수구와 정화조를 미리 비우고 정리하기, 예벽 틈과 창문 주변 균열을 막아 물이 스며드는 것을 예방하기, 지하실엔 배수 펌프나 하수 역류 방지 장치를 미리 설치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홍수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건물 내부가 완전히 마르고 안전해질 때까지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젖은 이불이나 카페툰 자재는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고 햇볕에 충분히 말리고 자주 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 시에는 마스크를 쓰고 고무장갑과 장화를 착용해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곰팡이 제거 후에는 두꺼운 비닐에 밀봉하여 폐기하기,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스템의 필터는 MERV 13 이상으로 교체 등 작은 준비와 빠른 대응이 우리의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홍수라는 자연재해는 우리가 막을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 이후의 건강 피해는 준비와 지혜로 줄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5절이고 설교 제목은 하늘이 열리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죠. 사실은 잭 캔필드와 마크 헨센이 쓴 Chicken Soup for the Soul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한 것입니다마는 20세기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병원 병실에 2명의 중환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둘 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창문 곁에 누워 있고 또 한 명은 병실 안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 곁에 누워 있는 환자는 매일 창밖을 내다보며 창밖의 풍경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병실 안쪽에 누워 있는 환자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호수가 있는 공원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호수에는 오리와 백조가 헤엄을 치고 있고 호수 주변에 예쁜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젊은 연인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고 어떤 날은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뛰논다고 했습니다. 그럼 안쪽에 누워있는 환자는 매일 창곁에 환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풍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곁에 환자가 다른 병실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때 안쪽에 누워있던 환자가 자신도 창밖을 내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부탁을 해서 침상을 창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그 환자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밖에는 회색 담벼락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수도 예쁜 새들도 꽃도 젊은 연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그곳에는 회색 담벼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환자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창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 마음의 창을 통해 호수를 보고 꽃을 보고 연인들과 아름다운 아이들을 보며 즐거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창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는 답답한 이 세상 말고 마음의 창을 통해 영적인 창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적경 속에서도 빛이 당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진정한 차원의 가능성과 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먹구름이 덮여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늘의 빛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난관이나 어두운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비전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앞이 캄캄할지라도 하늘을 보는 눈, 그 좋은 예가 저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노아 시절 인간의 죄가 하늘을 찌르듯 높아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인간을 물로 휩쓸어버릴 홍수 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올지라도 근질 계획을 가지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방주의 설계 도면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지시해 주십니다. 길이는 300규빗으로 하고 넓이는 50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 나무는 어떤 재질을 쓰며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한 스펙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6절을 보면은 그 가운데 특별한 구조 하나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위로부터 한 규빗 되는 곳에 창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즉 방주의 상변 쪽에 창을 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곧 온 땅이 물로 덮이게 되고 폭우가 쏟아지는데요. 이와 같이 어두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창을 통해 하늘을 보게 하심입니다. 40주야 앞을 볼 수 없는 폭우가 쏟아질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바른 방향으로 가라고 그 창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창문을 통해서 비둘기를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찬란한 무지개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도 위를 향한 창이 필요합니다. 그 창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무지개를 볼 수 있을 때 암흑 같은 인생 현실 속에서도 바른 길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웨레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평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가 앞으로의 시간을 바꾸는 힘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걸음에 지혜와 용기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